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컨트롤 볼륨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심플 알고리즘, 난류에 대해서 그래도 이 동영상으로 좀 남겨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간략하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플런트라고 하는 것은 속도장 혹은 온도장을 구하는 그러한, 또 압력장, 뭐 다른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연료체적인 변수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번 이 연료체 CA에서 하는 이 플런트는 속도장과 온도장, 압력장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속도장이나 온도장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 법칙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량 보존 법칙, 그다음에 X방향의 운동량 보존 법칙, Y방향의 운동량 보존 법칙,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모르는 변수가 U, V, P, T 4개고요. 식이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율의 함수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런 보존 법칙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수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변화율의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거를 그래도 어떤 이 수치적이든 수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울기 형태의 주어져 있는 식을 대수방정식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대수방정식으로 바꾸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컨트롤 볼륨 메서드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컨트롤 볼륨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18과 같이 주어진, 방금 18과 같이 주어진 기울기 형태의 함수를 바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플런트에서 스페이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리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적분하고 나서 그 적분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적분을 했어요. 이 볼륨, VI가 볼륨인데요. 볼륨에 따라 적분을 하고요. 이 적분을 한 형태를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다르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해서 이렇게 델 오퍼레이션에 다이버전스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면적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꾼 거는 그린 티어렘, 이와 같이 최적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꾼 것은 가우스 정리, 뭐 둘 다 합쳐가지고 다이버전스 룰이라고 했죠.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트롤 볼륨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형태로 주어져 있는 보존 방정식을 적분을 하고 그 적분된 형태를 가지고 유한 차분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이버전스 형태로 방금 전에 보여준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시간에 관한 항목이고요. 다이버전스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보존 법칙들이 이 다이버전스 형태로 주어져 있는 보존 법칙들을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 때 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셀 중앙에 관한 정보고 그거에 대한 이 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 어빈드 메서드라든가 리니어 메서드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을 한다고 했어요. 뭐 플로트 설명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겪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형태의 대수방정식 형태가 됐냐면 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지금 2차원이에요. 그 2차원의 그 보존 법칙들이 대수방정식 형태로 바뀌냐. 컨트롤 볼륨 메서드를 써서 적분을 했어요. 적분한 형태를 대수방정식으로 바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내가 관심 있는 P점에서의 뭐 이게 U가 될 수도 있고 V가 될 수도 있고 P가 될 수도 있고 뭐 K 값이 될 수도 있고 입실론 값이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파이 값들이 결국에는 주변의 파이 값으로 표현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구하고자 하는 값 셀의 중앙점이 주변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에 있는 그 셀의 값으로 표현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개수들이 보면 스몰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가 있는데요.
이 스몰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이것 값들이 바로 이제 이 경계에서의 값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경계 여기 이제 그 이 셀 중앙 값이 아닌 그 경계 뭐 이거는 가우스 티어렘이나 아니면은 그 누구죠? 그 그린 정리에서 그 다이버전스가 면적분이나 이 선적분으로 변환되면서 경계의 값이 필요한데 그 경계의 값으로 이 FE나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 FE가 또 AP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숨어져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셀 중앙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의 값이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셀의 어떤 중앙값으로 표현된다. 이게 바로 대수방정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질량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에 방금 보여줬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 가지고 이 대수 방정식을 바꾼 거고요. 이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질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를 개선시키는 데 사용되는 건데요. 그거는 내가 심플 방정식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플 메서드는 이와 같이 처음에 P 스타, U 스타, V 스타, 파이 스타와 같이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플런트를 하다 보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단계가 바로 이니셜 게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멘텀 이퀘이션을 풀도록 돼 있어요.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값이 네이버 주변의 값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 차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U고요. 이거는 V예요. 속도 U하고 V항인데요. 이 U하고 V항이 주변에 있는 네이버의 U하고 V 값과 그 다음에 압력 차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이니셜라이제이션한 값을 가지고 해를 개선하는 거죠. 여기다가 네이버 값들이 다 들어가면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스타, 그러니까 V스타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U스타하고 V스타는 여전히 아직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이 U스타하고 V스타는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만족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모멘텀 이퀘이션만 가지고 우리가 U스타하고 V스타를 개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U스타하고 V스타를 다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으로부터 도출된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이 P'을 개선할 수 있어요. P'은 현재의 그 가정된 프레셔를 개선한 그 개선의 근거는 바로 이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corrected 된 조금 더 보정된 압력을 구하는 거죠. P'이 결국은 보정하는 보정 개수인 거예요. P보다 P스타에다가 P'을 더해가지고 개선된 항을 만드는 거죠. 근데 다행히 U하고 V라고 하는 이 속도항들도 이 개선된 P'을 통해 가지고 산출이 가능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이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속도 값이 네이버에 의한 이 속도에 의한 개선항이 이 영향도 굉장히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선되는 속도항은 이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 P'으로만 표시되도록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P'을 도출한 다음에 이 P' 프레셔 커렉션 할 수 있는 그 값을 찾아가지고 압력도 개선하고 속도 U도 개선하고 V도 개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선된 PUV를 이용해가지고 other discrete transport equation을 풀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난류에서 K입실론을 하게 되면 K값이나 입실론 값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또 온도라면 온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나가지고 현재 계산한 값과 전에 계산한 값이 동일하냐 거의 우리가 플런트 설정할 때 그 레지듀얼을 설정해야 돼 있죠. 그래서 레지듀얼을 설정을 할 때 뭐 0.0001, 뭐 0.1, 뭐 그런 값을 줬는데 현재 계산한 값과 다음 계산한 값의 차이가 그 어느 정도냐를 판단을 해서 그거보다 크다면 노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PUV 파이 값을 다시 P를 P스타로, U를 U스타로, 파이를 파이스타로, V를 V스타로 가정을 한 다음에 이니셜리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런트에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릴렉세이션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언더 릴렉세이션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된 값을 다음 값에 이니셜 값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값을 그 전에 구한 현재 구한 거와 그 전에 구한 것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다음 계산에 있어서 이니셜 개수로 넣는다고 그랬죠. 이게 한 아이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터레이션을 100번 설정했다, 200번 설정했다는 것은 이 아이터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했느냐 그렇게 정해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심플 알고리즘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설정하다 보면은 난류라는 거를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난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죠? 그 특별한 건 아니고 유동이 플럭추에이션 계속 진동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쭉 나타내지 않고 뭐 3m per sec가 평균이라면 뭐 3.1도 됐다가 2.5 됐다가 3.15 됐다가 그렇게 계속 플럭추에이션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 플럭추에이션 하는 항을 어떻게 어떤 영향도로 반영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직접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플럭추에이션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격자를 짜서 만드는 게 뭐 DNS라고 다이렉트 뉴메리컬 뭐 시뮬레이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영향도, 이 플럭추에이션 하는 영향도를 뭐로 고려한다? 여기서 보듯이 터블런스 비스카시티라는 걸로 고려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물론 유동에 대한 그런 특징은 반영하지 못해요. 다만 이 터블런스, 방금 나오는 그 진동, 이 흔들림의 효과를, 유동의 흔들림을 터블런스 비스카시티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터블런스 비스카시티 효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K하고 입실론 값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뭐 대표적인 K 입실론 모델인데요. K는 터블런스 키네틱 모델이고요. 키네틱 에너지고요. 입실론은 터블런스 디서페이션 에너지예요. 하나는 터블런스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다른 하나는 그 열에 의해서 소산되는 그 두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터블런스의 효과를 비스카시티의 형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K하고 입실론 값을 이렇게 다른 별도의 이 보존 방정식을 써서 구해내고 그럼으로써 비스카시티 UT를 구하게 되고요. 실제로 뭐 이건 좀 단순화된 건데 이 뮤 대신에 뮤 플러스 뮤t가 들어가는 거예요. 터블런스 이펙트가 터블런스가 흔들리는 거는 직접 모사는 못하지만 시뮬레이션은 못하지만 그 효과를 뮤t의 값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레이놀스 에버리지 나비어스 톡시션 레이놀스 넘버를 에버리지 해가지고 뭐 어떤 유동의 특성은 나타내지 않지만 그 플럭추에이션이 이와 같이 비스카시티 형태를 나타내는 비스카시티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모델인 거죠. 여기는 뭐 스팔랏 알라마스 모델인데요. 이거는 원이퀘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하나만 누틸다 하나만 구해가지고 비스카시티의 효과를 고려해 주는 거고요. K실로는 두 개의 식을 구해가지고 비스카시티의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항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벽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류를 설정하다 보면 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난류를 선택하면 K라든가 입실론이라든가 아니면 난류의 효과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벽 근처는 비스커스 플로우, 그러니까 라미나 플로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비스커스 서브레이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류 유동을 풀려고 K 값도 구하고 입실론 값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벽 근처에는 사실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 근처는 그 라미나에 가깝기 때문에 터블런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벽 근처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이 속도 분포를 미리 조금 정해가지고 이 정해진 속도 분포를 집어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 월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블런스 모델을 쓰게 되면 벽면 근처가 조금 잘 안 맞게 되는데 그 벽면 근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월 펑션이라는 걸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월 펑션을 쓰게 되면 벽면 근처의 격자를 조금 섬기게 짜도 그러니까 너무 그 벽면에서 일어나는 그 K값, 입실론값 그런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이 벽면 근처가 잘 맞지도 않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월 펑션을 씀으로써 벽면에 있어서의 격자를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은 조금 이 프론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팅들이 나오는데 그 세팅들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플론트를 마지막 끝났는데요. 잘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마칠게요.